1960년대 말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와 먼지, 그리고 밤샘 작업 속에서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던 어린 여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늘 웃으며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한 청년이 있었죠. 1970년 오늘 날짜로 하나의 빛이 된 22살의 아름다운 청년, 열사 전태일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수출입국의 구호 아래 산업화에 모든 힘을 쏟던 시기였습니다. 평화시장은 값싼 옷을 대량으로 찍어내던 대표적인 의류 공장이었죠. 하지만 그 값싼 옷 뒤에는 14살짜리 어린 노동자들의 피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전태일은 22살의 재단사였죠. 그는 매일 30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시간 보장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그럼 나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혼자 근로기준법 책을 사서 읽으며 깨달았죠. 우리가 일하는 조건이 이 법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그는 이 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동료들에게 읽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 만든 법이래. 그런데 아무도 지키지 않아. 그때부터 그는 노동청, 신문사, 정부 기관을 찾아다니며 진정서를 냈지만 어느 곳도 그의 편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70년의 오늘인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그는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의 죽음은 단순한 분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근로기준법은 이미 1953년에 제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공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받지 않았고 감독관도 부족해 사실상 종이 위의 법에 불과했죠.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정부는 사회적 충격 속에서 처음으로 근로감독 강화, 노동청 조직 개편,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한국의 노동법은 훨씬 더 늦게 현실화됐겠죠. 그렇다면 그의 희생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요? 첫째, 노동 생산성의 질적 향상입니다. 전태일 열사 사건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단순히 오래 일하는 노동보다 안전하고 숙련된 노동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시간 단축정책, 근로자 복지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했죠. 이건 단순한 인권 차원이 아니라 경제 효율성 개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임금 구조의 변화입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의 월 평균 임금은 10,000원 남짓이었지만 노동자 권리 강화 이후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며 내수 소비가 늘고 가계 소득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형성되었습니다. 즉, 값싼 노동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셋째, 노동운동의 제도화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전태일 재단, 그리고 이후 등장한 민주노총의 뿌리가 되었던 1970, 80년대의 노동조합 운동들. 이들은 한국 경제가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기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때 노동력의 권리라는 개념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루 품삯 모두를 함께 일한 어린 노동자들에게 풀빵을 사 먹이며 이 애들은 옷을 만들지만 입을 옷이 없다 라고 말한 청년. 그가 죽던 날 그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수첩에 내가 못다 이룬 일, 내 형제들이 이어주길 바란다는 유언을 남긴 청년. 그런 청년 전태일이 세상을 떠난 오늘만큼은 그분의 뜻을 깊이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이하늘이었습니다.